안녕하세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내리는 결정, 이게 과연 한 사람의 결정보다 항상 더 나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던 그 18세기 프랑스 사상가죠. 콩도르스의 아이디어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저희가 받은 자료는 그의 유명한 배심원 정리 해설이랑 또 키스 마이클 베이커가 편집한 선집 분석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집단지성의 수학적 원리, 그리고 콩도로세라는 인물의 더 넓은 사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콩도르세는 뭐랄까 단순히 수학적인 이론가만은 아니었죠. 그 계몽주의 시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면서 동시에 사회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 했던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의 선구자 같은 인물이었어요. 그의 생각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콩도로스의 배심원 정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핵심 원리가 뭔가요? 언뜻 들으면 좀 이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핵심은 의외로 간단해요. 그러니까 각 개인이 정답을 맞힐 확률이 50%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높기만 하다면요. 뭐 그냥 찍는 것보다는 약간이라도 낮다면 다수결로 결정했을 때 집단 전체가 정답을 맞힐 확률은 개인보다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아, 50%만 넘으면요? 네, 더 흥미로운 건 참여하는 사람 수, 그러니까 배심원 수가 늘어날수록 집단의 정확도는 수학적으로 거의 100%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와, 100%에 가까워진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혹시 그 이양분포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정확해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배심원이 3명 있다고 해볼게요. 각자 정답 맞출 확률이 한 70%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요. 개별 정확도는 70%잖아요. 근데 다수결, 그러니까 2명 이상만 맞추면 되는 거죠. 그렇게 결정하면 집단의 정확도는 약 78.484% 정도로 올라가요. 아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각 배심원이 정답이라는 결과를 낼 확률을 가진 독립적인 사건으로 보고 이양분포 원리로 계산하는 거랑 같아요. 사람이 뭐 100명, 1000명 이렇게 늘어나면 정확도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1에 가까워집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도 항상 그렇게 될까요? 방금 독립적인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각자 완전히 독립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뭐 옆 사람 의견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특정 전문가 의견에 확 쏠리기도 하고요. 뭔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바로 그 독립성 가정이 핵심이고 또 가장 현실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각자의 판단이 서로 영향을 주면 안 되고 또 모두가 비슷한 수준의 판단 능력, 그러니까 정답 확률 50% 이상을 가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아, 네, 현실의 집단 의사결정에서는 이런 조건들이 깨지기 쉽다는 그런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정리는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로만 그치는 걸까요? 아니면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리가 여러 분야에 중요한 영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투표제도 같은 것의 이론적 근거를 뒷받침하기도 하고요. 또 법정 대시원단의 집단적 판단 가능성 같은 걸 설명할 때도 쓰이죠. 심지어는 요즘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여러 개의 좀 단순한 예측 모델을 결합해서 더 정확한 예측을 만들어내는 앙상블 학습 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앙상블 학습이요? 네, 그것도 사실 비슷한 원리예요. 완벽하지 않은 개별 요소들이 모여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 배심원 정리가 콩도로스의 사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도 재밌어요. 아까 말씀드린 키스 마이클 베이커의 선집 분석 자료를 보면 그의 관심사가 정말 훨씬 넓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뭔가 이 수학적인 분석이랑 현실 개혁 사이의 연결고리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베이커는 콩도르세를 단순한 이론가가 아니라 그 계몽주의의 이상을 현실 정치와 사회에 구현하려고 했던 실천적인 사상가로 봐요. 이 선집에는 뭐 대표적도 있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던 주장들 있잖아요. 여성 참정권이라든지 노예제 폐지, 또 모든 시민을 위한 공교육 개혁 같은 거요. 와, 그 시대에 벌써요? 네, 그런 주장들이 담긴 글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에게 수학이나 확률 이론은 사회를 더 이성적이고 공정하게 만들 도구였던 셈이에요. 사회 현상을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고 했다니 정말 시대를 앞서간 생각이네요. 그 혁명에 대한 생각도 좀 독특하다고 하던데요. 아, 네. 프랑스 혁명기를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혁명적이라는 말을 아무 변화에나 쓰면 안 되고 오직 자유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 변화에만 써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 격동기 속에서도 이성과 진보에 대한 신념을 지키려고 했던 그의 고민이 좀 엿보이죠. 또 미국 독립혁명에도 관심이 많아서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들과 교류하기도 했고요. 새로운 공화국이 계몽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게 기대했던 거죠. 들어보니까 콩도르세는 뭐랄까 완벽한 이론의 세계랑 또 불완전한 현실 사이에서 계속 고민했던 그런 사상가 같네요. 그의 생각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그의 배심원 정리는 집단 지성의 놀라운 잠재력, 그리고 동시에 그 잠재력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 특히 그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죠. 그리고 그의 여러 사회개혁 주정들은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평등, 인권, 공교육 같은 가치들이 사실 얼마나 치열한 고민과 투쟁 속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돌아보게 하고요. 네, 그렇죠. 무엇보다도 사회 문제를 이성적으로, 심지어는 데이터를 가지고, 당시에는 수학이었겠지만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분석하려고 했던 그의 접근 방식 자체는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을 준다고 생각해요. 네, 정리해보면 콩도르세는 집단이 개인보다 현명해질 수 있는 그 조건을 수학적으로 탐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성적인 통찰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그런 인물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는 이성과 진보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이론과 실천, 이 양면에서 노력했던 뭐랄까 계몽주의의 진정한 자료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콩도르세는 개인의 판단이 독립적일 때 집단지성이 가장 강력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때로는 특정 여론에 쉽게 동조하기도 하잖아요. 과연 현대사회는 콩도르세가 생각했던 그 현명한 집단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독립성의 조건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